자, 오늘은 먼저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해연유학원의 진이 아빠입니다. 오늘은 이제 미국 커뮤니티 칼리지 시애틀 북쪽에 약간 더 위쪽에 있는 스카짓에 있는 스카짓밸리 컬리지 우리 입학처장님을 모시고 저희가 직접 모셨습니다. 그 미국을 이제 좀 이제 이따 돌아가시는데요. 예, 모시고 스카짓밸리 커뮤니티 컬리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듣고 또 편입은 어떤지 또 현지의 사정은 어떤지 뭐 학교는 어떤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예, 현재 그 스케짓 밸리 컬리지에 입학처장하고 있는 영킴이라고 합니다. 이 코로나 와중에 또 인ኳ리들이 많아서 한국에 왔고 또 저희 그 아주 유력한 파트너인 해연유학이랑 같이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그다음 여러분들 미국 유학 특히 그 시애틀 쪽으로 유학 가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 조금이라도 도움되는 말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지금부터 이제 우리 학교에 대한 설명을 좀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스카짓밸리 컬리지를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잘 네. 모르시는 분도 계신데 어떤 지역인가요? 예, 예. 일단 뭐 아시다시피 그 두드러 유학을 가면은 미 중부 지역보다는 예. 서부나 동부를 선호하는데 예. 개인적으로는 이제 동부는 사실 그 날씨가 굉장히 그 이변이 많아서 좀 불편할 정도가 아니라 위험할 수도 있어요. 생명의 위협을. 예, 춥죠. 그리고 또, 예, 춥기도 하고 뭐 허리케인이라든지 뭐 토네이도 같은 것도 불고 비도 많이 오고 그러고요. 그 무엇보다도 이제 또 학부모님들 입장에서 물론 요즘 뭐 카톡이나 유선상으로 자녀분들이랑 커뮤니케이션에 문제는 없지만 심리적으로도 사실 거리가 멉니다. 그리고 그렇죠. 직접 찾아가기에도 뭐 서부에서 동부까지만 해도 비행기가 한 5시간 가야 되고요. 상당히 멀기 때문에 서부 지역이 이제 365일 써니데이입니다. 해가 나고 또 외국 사람들이 많이 살다 보니까 프렌들리하죠. 그래서 캘리포니아라든지 뭐 이제 그 시애틀에 있는 워싱턴주를 많이 선호하는데요. 주로 서부에서 꼽으라 그러면은 뭐 샌디에고, 얼바인, 샌프란시스코, 시애를 이렇게 꼽을 수가 있는데 이 얼바인이나 샌디에고 같은 경우는 학교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주로 이제 레지던셜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주로 거주하는 곳이고요. 샌프란시스코는 뭐 아시다시피 뭐 스탠퍼드라든지 뭐 버클리도 있고 학교는 많지만 굉장히 그 리빙 코스트 그 생활비가 비싸요. 그래서 정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시애틀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리빙 코스트 낮고 그다음에 IT 기업들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 보잉이라든지 뭐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뭐 우리 또 학생들이 좋아하는 또 스타벅스, 예, 또 전 세계 매출의 1위인 코스코 홀세일 이런 것들이 존재를 해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미국에서 세금이 없는 주, 세금이라는 거 이제 소득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학생들이 나중에 공부를 하고 현지에서 이제 취업을 하거나 또 인턴십을 할 수 있는데 그랬을 때 보통 캘리포니아 기준으로 한다면 세금, 소득세를 갖다가 12.6%를 냅니다. 그러니까 10만 불 벌면 이제 12,600불 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워싱턴주, 시애틀의 워싱턴주는 소득세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왜냐면 워낙 그 대기업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뭐 굳이 뭐 그 주민들한테까지도 돈을 거둘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죠. 소득세가 12.6%가 없다는 건 대단한 일이고 미국에서 소득세가 없는 주가 한 4개 주밖에 안 되는데 그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 대중교통이 많이 미국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차량으로 이동하는데 이것도 매우 중요한데요. 이 가스비, 그러니까 휘발유비가 캘리포니아 기준으로 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비싼가요? 굉장히 쌉니다. 그래서 보통 리터당 한국 돈은 한 450원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쌉니다. 물론 저기 텍사스 가니까 리터당 300원 하더라고요. 보통 정유 공장이니까. 근데 anyway, 그렇죠. 생활비가 굉장히 그 경쟁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이제 IT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나중에 취업이라든지 인턴십하기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그 시애틀에서 북쪽으로 한 1시간 정도 올라가면은 마운트 버넌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도시는 항상 미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1위로 뽑히는 도시인데요. 여기에 있는 주립대학입니다. 스케짓 밸리라는 거 그 동네 저희 학교가 이 국립공원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그 국립공원의 그 산 골짜기 이름이 스케짓 밸리예요. 그 밸리가 골짜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스케짓 골짜기 밑에 있는 대학교입니다. 그래서 주로 뭐 제가 그 뭐 어떤 인종적인 건 아니지만은 이제 백인들이 많이 사는 이제 그런 도시고 상당히 이제 그 주민들 프렌들리 하고요. 저기 사진에 보시면 가운데 있는 게 스케짓 밸리 도시입니다. 다운타운입니다. 굉장히 전원적이죠. 그래서 이 자연을 좋아하시는 분은 아주 좋아할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보링하다, 너무 자연적이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남쪽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1시간 정도 내려가면 바로 시애틀 다운타운이고요. 반대로 북쪽으로 1시간 올라가면 밴쿠버 다운타운입니다. 그래서 다른 대학들은 다 남쪽에 있기 때문에
밴쿠버를 하루에 갔다 올 수가 없어요. 근데 저희 학교는 원데이 트립도 가능하고요. 썸타임즈 하프데이 트립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시애틀이 미국에서 10대 도시긴 하지만은 현실적으로 가보면은 뉴욕이라든지 LA에 비해서는 상당히 작습니다. 그래서 뭐 학생들 마음 같으세요. 그 일단 시애틀가 매일 뭐 학교 끝나면 가고 싶은 마음이겠지만은 사실 뭐 한 달 동안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별로 볼 것도 없어요. 그러다 보면 사실은 그보다 훨씬 더 큰 도시고 광대한 도시가 이제 밴쿠버이기 때문에 밴쿠버 여행들도 많이 가거든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참 좋습니다. 사진의 가운데가 저희 이제 마운트 버논이고 맨 위쪽이 밴쿠버고요. 맨 아래가 시애틀입니다. 예. 위아래로. 예, 위아래로 딱. 밴쿠버하고 예, 시애틀이. 예. 그리고 뭐 바다하고도 한 15분 거리가 있고요. 뭐 산, 바다, 강 다 있습니다. 예. 예, 아주 예. 아유, 이 학교가 지금 뒤에 멋있네요. 눈 덮인 만년설이죠, 저희가요. 예, 국립공원입니다. 예. 그래서 학교도 상당히 전원적이고요. 밑에 사진 이제 학교 예, 사진. 학교 전경 사진입니다. 사진이 멋있네요. 뭐 예. 학교에서 한 15분만 가면 저렇게 뭐 바닷가도 있고요. 예. 저희 뭐 학교 전경 사진입니다. 학생들 사진입니다. 예. 사실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뭐 전문대 뭐 2년제 그러면 이제 막 좀 작고 시설이 좀 약간 안 좋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시설이 정말 우리나라의 웬만한 사진제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이게 주립대학입니다. 나라에서 하는 거고요. 세금을 줘서 움직이는 건데, 근데 제가 그 조금 아주 그 좀 약간 다른 얘기지만은 그 이 미국의 이 얼만큼 이 주립대학교에서 많은 투자를 해서 이루어지는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보통 주마다 미국은 한국이 교육과부라는 게 하나밖에 없잖아요. 예. 그러면 미국은 주마다 이제 교육부가 있습니다. 이제 디파트먼트 에듀케이션인데 모든 이제 주위에 있는 대학교들은 공립학교, 사립학교는 주정부에서 돈을 투자하지 않습니다. 예, 한국은 그렇죠. 이제 모든 사립학교도 다 돈을 갖다 주죠. 조금 주지만 예. 미국은 주지 않고 공립학교만 주는데 예를 들어서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이제 2년제 대학이 한 5, 6개 있습니다. 그리고 4년제 대학이 이제 UC가 11개에다 칼스테이트가 23개니까 이제 44개가 있는 거죠. 쉽게 얘기해가지고. 44개가 있는데 그 44개에다 105개 합치면은 다 합쳐봤자 150개 되잖아요. 예. 이제 150개 정도 되는데 캘리포니아 주 전체 예산의 한 50%를 갖다 투자를 합니다. 캘리포니아라고 하는 주는 전 세계에서 경제 규모가 6입니다. 그러면 1년 예산이 얼마인지 가늠할 수 있겠죠. 근데 거기 50% 주는데 보통 다른 주를 보면은 10% 이상 넘어가는 주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대개 그 주에서 그 주에 있는 공립학교에 얼만큼 돈을 투자하느냐를 보면은 그 주의 살림살이를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워싱턴주는 2년제 대학이 34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년제 대학이 딱 6개밖에 없어요. 4년제 대학이 되게 적네요. 예. 딱 40개입니다. 그럼 캘리포니아에 비하면 캘리포니아 150개에 비하면은 3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워싱턴주 전체 예산의 48%를 붙습니다. 굉장한 거죠. 그럼 캘리포니아도 어마어마한데 캘리포니아보다 능가하는 그만큼의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학교에 이제 시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학비도 굉장히 저렴하지 않습니까? 한국 예, 그렇죠. 하나로 뭐 한 1,200만 원 1년에 그 수준이니까 서포트가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이제 학부모님들이 미국에 세금 낸 적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미국에 계신 분들이 세금 낸 건데 그렇게 많은 세금을 걷어서 그 돈으로 많은 돈을 투자해서 움직이는 이런 주립대학교, 공립대학교 이런 데를 이제 자녀분들이 가시면은 그 시스템, 그 혜택을 그냥 다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군요. 이것도 이제 뭐 사진들인데 예. 실험실도 굉장히 잘 돼 있고. 그럼요. 메디컬 쪽으로도 굉장히 예. 발달되어 있고요. 또 체육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체육 학과라든지 피트니스라든지 메디컬 쪽으로 이제 저희가 그 치과도 있고 또 너싱, 예, 간호도 간호,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그 외에도 뭐 파머시도 제약도 있고요. 또 수의학과도 있고 공중보건 다양하게 그 모든 분야에 대해서 한 120개 정도의 프로그램 학과가 있습니다. 예, 계속 이제 자 사진들 뭐 시설 네. 좋고 뭐 운동 시설도 잘 돼 있고요. 예, 운동팀이 많이 있습니다. 되게 2년제 대학에는 저렇게 팀들이 많지 않은데 저희는 뭐 축구, 야구, 농구, 골프까지 뭐 남학생, 여학생 팀까지 이렇게 축구 팀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좀 관심 있거나 그런 특기가 있는 학생들은 체육학이라든지 운동학 같은 거 공부를 하면서 팀에서 플레이로 뛸 수도 있고요. 나중에 또 잘하면 또 그 4년제 대학교 특기생으로 또 장학금 받고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설이 정말 네. 멋있습니다. 학교의 뭐 개요를 좀 이렇게 설명을 좀. 여기 뭐 나와 있지만 저희가 이제 뭐 거의 1923년에 개교했으니까 이제 100년이 가까이 되고 있고요. 100년이 된 학교예요. 뭐 연방정부 인가에 있는 이제 공립대학교, 국립대학입니다. 주립대학교라고 하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1위로 뽑혔다. 뭐 이런 얘기 드렸고 미 전국에 있는 한 몇만 개의 커뮤니티 컬리지 2년제 대학에서는 저희가 한 상위 한 30위에서 40위 안에 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이 저희가 이제 2년제 과정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4년제 학사 과정도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이제 더 명문 대학으로 가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많은 명문 4년제 대학이랑 2+2 계약이 맺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편리하게 그리고 일정한 그 점수만 유지를 하면은 뭐 퍼디라든지 캘리포니아 주대 혹은 뭐 유니버스 워싱턴 UW라고 부르죠. 그다음 뭐 네바다 주립대 뭐 수니 뭐 이런 데로 편입이 가능하고요. 저희가 이제 학생 수가 한 4천 명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보통 4년제 대학 칼스테이트 같은 데 가더라도 캘리포니아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칼스테이트라고 하잖아요. 이제 23개 캠퍼스가 있는데 한 40만 명 학생이 있습니다. 보통 캠퍼스마다 뭐 작은 캠퍼스도 있지만 3만 명에서 2만 5천 명 되는데 제가 되게 4천 명이다 보니까 왜 좋으냐면은 소규모 클래스가 가능해요. 소규모라는 건 15에서 20명. 다시 말해서 우리 학생분들이나 자녀분들이 학업적 역량이 이제 뭐 상당히 이제 되기 때문에 다 미국 가시겠지만은 그래도 이제 미국에서 공부하기 좀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 많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소규모기 때문에 교수가 아무래도 적은 인원을 타겟팅해서 강의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잘 돌봐줄 수 있고요. 그리고 적은 인원이고 또 외국 학생이 많지 않다 보니까 저희가 개인 튜터링, 과외까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무료입니다. 그래서 그 4년제 대학 대비해서는 학비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1년에 뭐 하나로 한 1,200만 원, 뭐 환율에 따라 약간 차이가 나겠지만은 정확하게 이제 달러로는 1,956불입니다. 이게 바뀌었습니다. 내년부터. 하지만 이제 그 하나로 치면 1,200만 원 정도 되겠고요. 기숙사도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데 캠퍼스 안에 있습니다. 대개 2년제 대학에 이제 기숙사가 없는 학교들이 많은데 저희는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고 또 기숙사 한 달에 한 550불에서 560불 수준인데 all furnished입니다. 자기 칫솔하고 벽하고 이불만 가지고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플로어 플랜이 뭐 몇 가지 종류 있지만 대표적인 것이 방이 4개 있고 화장실이 이제 1개 반, 리빙룸이 있는 시설인데요. 그러니까 한 학생이 독실을 사용하게 되어 있고요. 4명이 들어가니까 4인이 한 가족이 돼서 생활하게 됐습니다. 근데 진짜 좋은 건 이겁니다. 저희 학교가 4,000명 학생에 외국 학생이 오늘 날짜로 28명입니다. 28명이요. 28명. 정말 적네요. 정말 좋습니다. 예. 다른 저희 주변의 다른 대학교를 가면 뭐 1,000명까지 되는 학교들도 많이 있습니다. 한국 학생 현재 1명입니다. 이번에 아마 유니버시티 위스콘신으로 뭐 트랜스퍼를 하기 때문에 그 학생도 아마 한 1, 2주 지나면 없어지겠죠. 이사 가겠죠. 이거 없습니다. 이게 왜 좋으냐면은 이 2년제 대학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4년제 대학에 비해서는 캠퍼스가 그렇게 광대하지 않습니다. 캠퍼스가 자꾸 아담한 상황에서 너무 그 외국 학생이 많고 또 한국 학생이 많으면은 자주 이렇게 조우하게 되죠. 그러면 아무래도 뭐 한국 학생을 좋아한다고 해서 뭐 부정적으로 생각할 건 없으나 하지만 이제 맨 처음에 이제 미국에 유학 가는 그 학생들이 학부모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보다 더 심화된 영어 환경에 놓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그 유리하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이제 재학 중에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돈을 받고 일을 할 수 있는데 보통 시간당 20불을 줍니다. 시간은 20분 많이 주네요. 24,000원 정도 주죠. 근데 24,000원을 번 것도 중요하지만 경험도 쌓을 수 있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사회보장번호 아시잖아요. 소셜 스킬 넘버. 이게 매우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한국처럼 주민등록번호 같은 겁니다. 이 SS 넘버가 있어야지만이 뭐 자기 이름으로 뭐 아파트를 얻는다든지 뭐 자동차를 할부로 산다든지 전화를 개설한다든지 다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한국에서도 뭐 외국인이 주민등록번호가 없으면 못 하잖아요. 제가 그동안 18년을 다니면서 은행 구자도 안 만들어주고요. 그래서 은행 구자도 없고 카드도 없고 다 현금 쓰고 또 전화기도 없어가지고 뭐 다른 분한테 명예불려 썼는데 이번에 이제 동포비자라는 걸 처음 받아가지고 다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게 소셜 스킬 넘버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일을 하게 되면 소셜 스킬 넘버를 받게 된다는 것이고요. 또 이제 외국 학생이 적다 보니까 대개 외국 학생들이 재학 중에 일을 하거든요. 외국 학생이 많으면 아무래도 기회가 적게 가겠죠. 보통 뭐 카페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사무실에서 이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기회가 적어지는데 저희는 외국 학생 수가 적기 때문에 그런 기회가 많다. 그리고 이제 기숙사에도 보통 들어가면 외국 학생이 적으니까 타주에서 온 미국 학생과 방을 같이 쓰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영어 프랙티스를 많이 할 수가 있겠죠. 영어를 안 쓰면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에요. 그렇습니다. 이후에 설명드리겠지만 저기서 지금 5번째가 미국 고등학교 졸업장과 학사학위를 전문 학사학위를 동시에 취득하는 건데요. 미 전국에서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19개의 2년제 대학만이 고등학교하고 대학교의 복합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고등학교 졸업을 안 하고 중학교 졸업 환자로서 만 16세 이상만 되면은 저희 학교 대학 과정에 들어와서 고등학교 과정을 하는 게 아니라 고등학교 과정의 거의 대부분이 대학 코스에 녹아져 들어있어요. 커리큘럼에. 그러니까 대학 과정만 들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거죠. 물론 뭐 고등학교 과정 중에 하나도 안 듣는 건 아닙니다. 고등학교 과정에 있고 대학 과정에 있는 거는 녹아 들어가서 대학 과정만 들으면 되는 거고
고등학교 과정에는 있는데 대학 과정이 없는 게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 미술이라든지 체육 같은 건 없을 거 아니겠어요? 대학 과정에. 그렇죠. 그런 건 들어야 됩니다. 하지만 듣는다고 해서 대학 과정 2년을 공부하는 게 또 늘어나거나 뭐 3년이 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2년이 될 수도 있고 또 뭐 좀 더 한다면 2.5년 정도 될 수 있지만 여하튼 더 확장된 기간이 아닌 정해진 기간 내에 고등학교 졸업장과 대학 졸업장을 두 개를 동시에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이 하이스쿨 컴플리션 프로그램인데 나중에 설명을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입학 조건이요. 입학 조건. 예. 토플 성적 불필요인데 뭐 아우. 불필요 하면은 바로 토플 성적도 없이 뭐 전공을 들어간다는 건 아니고요. 예. 사실 학생들이 그 영어 과정을 오래 공부하는 걸 굉장히 보링해 생각하고 어떤 학생들은 심지어 시간 낭비가 아니냐, 난 전공을 빨리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우리가 미국에 가지고 뭐 학위도 따고 뭐 거기서 인턴십도 하고 뭐 잡 익스피리언스도 하고 다 좋지만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영어의 완성이에요. 영어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반 영어 학원이나 뭐 토플 뭐 토익 강좌에서 가르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대학 이건 컬리지 프랩 코스거든요. 대학에서 원서를 읽고 또 독해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리고 또 뭐 리포트도 쓰고 이런 걸 대비해서 만든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굉장히 인텐시브하고 심화 영어 코스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토플 만점 받은 학생하고 이 대학에서 제공하는 영어 코스를 이수한 사람하고 나중에 보면은 대학에서 영어 코스 이수한 사람이 훨씬 월등합니다, 영어가. 예. 그래서 맨 처음에 도착을 하면은 토플 성적이 없는 학생들은 도착을 하면은 영어 테스트를 해서 그 영어 테스트에 맞게끔 레벨 1, 2, 3, 4, 5 다섯 개 레벨에 배정하게 돼 있습니다. 나중에 뭐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은 그래서 영어를 이수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전공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포인트는 방점은 이겁니다. 만 16세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중학교 졸업자 이상이면은 고등학교 졸업장이 없어도 대학 과정에 입학이 가능하다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 전국에 19개의 컬리지인데 이 19개가 다 와싱턴주에 있는 걸로 봐서는 아마 와싱턴주 교육부의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예, 상당히 그렇죠. 오래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예. 그 19개,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19개 대학 중에 저희 대학이 그 중에 한 대학입니다. 예. 자, 개강은 1년에 몇 번인가요? 예, 저희가 이제 1년에 4학기니까 4학기. 사실은 4학기면 이제 3개월에 한 번씩이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예. 롤링 어드미션이라고 해가지고 1년 내내 이제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가오는 가을 학기는 9월 21일 개강이고 또 그 다음에 이제 겨울 학기는 내년 1월 4일인데 항상 뭐 개강 거의 2주 전까지 왜냐면 비자를 받아가지고 출국하셔야 되기 때문에 거의 뭐 개강하면 2주 모르겠습니다. 이제 대사관의 뭐 인터뷰가 어떻게 잡힐지 모르겠으나 뭐 통상적으로 2주지만 그래도 뭐 한 달 정도는 여유를 갖고 예, 준비해야 되실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갑자기 이제 어떤 사유로 이제 미국에 유학을 가겠다 생각하는 학생들은 아시다시피 내년 올 가을 학기는 거의 모든 아니라 모든 4년제 대학은 입학 마감했습니다. 예. 그리고 내년 봄 학기도 거의 7월에 마감을 벌써 다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그러면 결론적으로 내년 또 가을 학기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을 이제 4년제 대학을 가려면 내년 가을 학기 거의 1년을 기다려야 됩니다. 하지만 이제 2년 대학은 시스템이 항시 받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뭐 내일이든 모레든 언제든지 준비해가지고 출국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워싱턴 주 자체가 이제 쿼터젤에서 1년에 4학기를 운영하기 그렇죠. 때문에 보통 이제 9월 초에 개강을 해서 8월 말에 보통은 들어가는 게 이제 딴 주가 대부분 그런데 여기는 이제 9월 말이 이제 개강입니다. 그래서 좀 딴 학교들보다 늦게까지 이제 좀 여유가 있습니다. 예. 이제 매년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약간씩 이제 좀 당겨지기도 하고 늦춰지기도 합니다. 예, 그렇죠. 자, 입학 준비 서류는 뭐 서류는 있습니까? 이제 지원서가 있고요. 그럼 뭐 온라인에서 다운받을 수도 있고 예. 또 해외 유학에서 뭐 다 도와주시면 심플한 얘기고요. 예. 뭐 여권 사본 카피, 은행 잔고 증명서는 한 뭐 28,800불이니까 뭐 당연히 뭐 금액이 높을 수 좀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죠? 그렇죠. 예. 그리고 뭐 성적표. 예. 뭐 성적표라고 해서 뭐 성적표 크게 심각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예. 이제 아무래도 뭐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을 한 학생은 상관없으나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은 그 졸업장만 있으면 됩니다. 성적표까지는 필요 없고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학생은 이제 성적표를 좀 보고 아무래도 이제 고등학교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대학생들이랑 같이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또 뭐 학업 적용이 어느 정도는 또 돼야지 따라갈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약간 리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이제 학과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는데요. 어떤 전공들이 일단 대충 이제 말씀 좀. 학과가 지금 크게 치면 이제 6가지 종류인데요. 하나는 예. 이제 그 미술 쪽입니다. 그래서 미술 뭐 시각 디자인이라든지 드라마, 또 방송 뭐 이런 쪽으로 음악, 멀티미디어 제작 이런 쪽으로 학생들이 많이 관심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그 베이직 에듀케이션 같은 경우는 보통 뭐 잘 오지는 않습니다. 주로 영어 쪽으로만 가끔 오고 뭐 단기 쪽으로 오는 것이고요. 이제 비즈니스 저희가 이제 실용 경영이라고 그래가지고
예, 경영인데 그냥 어떤 학문적인 경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경영이 있습니다. 이제 Applied Management라고 하는데 저희가 4년제 학사학위 과정이 있고요. 일반 경영학은 이제 비즈니스 애드미니스트레이션이잖아요. 예, 이건 뭐 2년제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금융 마케팅 같은 것도 있고요. 뭐 교육적으로는 이제 유아교육, 그 다음에 또 뭐 패밀리 라이프는 사실 미국 사람들은 많이 하는데 우리 한국 학생들한테 많이 안 알려져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교육 보조교사 되는 거, 예, 이런 것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글자가 좀 약간 어긋났는데요. 제가 자세히 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그 다음 푸드 앤 베버리지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하스피탈리티 쪽인데 특별하게 수제 맥주 제조학과가 있습니다. 아유, 수제 맥주 예. 요새 이거- 인기인데요, 아, 한국에서. 이거 여기 한국에서 저기 뭐야 그 뭐 세종대 경기대학교 뭐 호텔 경영학과 뭐 석사 박사 하신 분들도 이거 하러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외식 조리가 있고 제과 제빵도 있습니다. 미국에서 취업이 아주 잘 되는 학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워싱턴주하고 이제 포틀랜드가 아무래도 그 이 농업적인 환경이 있다 보니까 스마트팜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개인이 뭐 한두 명이서 뭐 예를 들어서 몇천 평 같은 거 이렇게 경작하지 않습니까? 스마트팜이고요. 그렇죠. 그런 걸 가르치기 있고요. 그리고 초반부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헬스 사이언스 이제 보건 쪽인데 저희가 이제 보건 교육도 있고 이제 치과, 그 다음에 뭐 운동과학, 체육, 그 다음에 간호, 그다음 뉴트리션 영양이죠. 그 다음에 또 메디컬 어시스턴트가 있고요. 그다음 메디컬 빌딩 코딩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파머시도 있는데 파머시가 이제 제약인데 이 제약이 뭐냐면은 파머시 2년제 대학에서 파머시를 공부하게 되면 파머시 테크니션이 돼가지고 주로 약국에서 조제를 하는 일을 합니다. 한국에서는 약학대 나오신 분이 약사들이 조제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미국에서는 이제 이 그 파머시 테크니션 2년제 과정을 나오신 분들이 조제를 하고 물론 이제 2년제 나온 다음에 또 4년제에 3학년을 갈 수도 있죠. 그러면 4년제 나오신 분들은 뭘 하냐면은 보통 제약회사에서 이제 그 연구하셔가지고 약을 만드시는 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약을 그 약국에서 조제하는 일도 뭐 시간당 뭐 50불에서 60불씩 받고 상당히 유망한 직종이기 때문에 우리 메디컬 쪽으로 이렇게 한번 나는 잡을 갖고 싶다, 공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학생들은 너무 무슨 이게 뭐 의사가 되고 치과 의사가 되고 이렇게 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뭐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그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과정들이 존재한다. 그리고 끝나고 나서는 본인이 원하거나 더 또 학업적 역량이 된다면 그런 과정으로도 갈 수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테크니컬도 요즘 많이 옵니다. 이게 이제 예, 기술적인 건데 기술학 특히 쪽이죠? 자동차 정비, 자동차 공학이죠. 음. 이거 굉장히 많습니다. 뭐 복합 소재도 있고 뭐 기계 지금 굉장히 이 세부 전공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 자동차 정비는 미국에서도 이제 취업 아주 상당히 잘 되고 뭐 취업 비자라든지 영주권으로 넘어가기도 쉬운 거고 또 상당히 샐러리도 많이 받는 아주 좋은 직업입니다. 단 문제는 너무 미국 내에서도 이제 그 지원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이 좀 티오가 있습니다. 아, 예, 티오. 그래서 이제 예. 티오가 있는 경우에 왜냐면 교수가 뭐 무한정의 학생을 다 케어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음. 티오가 있는데 이렇게 티오가 있는 이거 우리가 이런 것들 이제 임팩트드 메이저라고 그래가지고 좀 소위 말하는 인기 있는 학과입니다. 인기 학과. 인기 학과가 이제 티오가 있고 많이 이제 그 어플라이가 되면은 몰리게 되면은 일단은 미국 국내 학생 위주로 먼저 먼저 채우고. 채워지고요. 예. 남은 이제 외국 학생이 가기 때문에 예. 이제 뭐 이 자동차 공학도 역시 그중 임팩트드 메이저 중에 하나입니다. 2년제 대학에서는요. 그래서 그렇게 뭐 1년에 그 한 학기에 잘해봤자 한두 자리, 두세 자리밖에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착순 우선으로 예, 저희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예. 그 여기서 잠깐 궁금한 게 예. 있는데 저런 전공을 나오면 미국 내에서 취업이 되나요? 취업 가능성 어떤가요? 일단 우리가 예. 뭐 미국이 이제 경제가 상당히 좋고요. 제가 이제 예. 미국까지 30년 되지만 그때부터 지금까지 좋아요. 예. 물론 이제 기축 통화를 갖다가 막 돈을 찍어내는 나라가 돼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여하튼 경제가 좋아서 뭐 사실 뭐를 공부해도 나름대로 다 그 직업을 가질 수 있습니다. 물론 다만 본인이 뭐 경영을 했으니까 나는 뭐 마이크로소프트 아니면 안 들어가겠다, 뭐 아마존 아니면 안 가겠다 이렇게 뭐 굉장히 인시스트하면 좀 어려움이 예. 있을 수 있으나 자기의 이제 역량이나 이런 거 맞게 간다면은 저는 뭐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취업 시장은 상당히 좋은데 그 중에서도 그 소위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임팩트드 메이저 있지 않습니까? 예. 잘 나가는 학과들 솔직히 좀 속되게 말하면은 이런 학과들은 그만큼 더 이제 시장에 디맨드가 많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우리 학생들이나 학부모님께 생각해 보시면은 자동차가 미국에 얼마나 많습니까? 예. 그렇죠? 예, 웬만하면 다 미국은 뭐 버스 같은 것도 하루에 몇 번 다니지도 않지 않습니까? 차가 너무너무 많다 보니까 당연히 차가 아무리 좋아도 고장 나잖아요. 그렇죠. 고쳐줘야 되죠, 누군가. 얼마나 장사가 잘 되겠습니까? 제가 확인해 보니까 졸업해가지고 보통 바로 이제 어디 뭐 수리 정비하는 업소에 들어가면은
월 한 5천에서 6천 불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한 2년 정도 지나면은 10,000불 이상은 다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저는 이 자동차 뭐 공학이라고 하지만 이제 보통 정비 쪽이니까 자동차 정비나 뭐 항공 정비 이런 것도 상당히 유망하죠. 예. 네, 그렇군요. 자, 이쪽은 또 어떤 전공인가요? 예, 이쪽은 주로 이제 한국도 최근에는 이제 환경 이런 쪽으로 많이 생각하는 것 그렇죠.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예. environmental conservation, 환경 보전은 뭐냐, 보통 수자원, 폐수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거 굉장히 유명합니다. 제가 지난달에 TV를 보니까 어디 뭐 충북도에서 많은 돈을 투자해서 아마 이런 그 대학교에 이런 거를 트레이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든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자원 폐수 처리 공학이라고 그러는데 굉장히 유망하고요. 그 다음에 파크 리소시즈는 공원 자원 경영입니다. 공원 같은 거 이제 국립공원이라든지 이런 거 운영하는 건데 지금은 한국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이런 걸 전공한 사람들이 이 자원을 갖고 있질 않아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이런 또 과정도 과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없습니다. 있어요. 그래서 예. 이런 거야말로 진짜 미래에 앞으로 뭐 5년, 10년 후에 굉장히 핫할 그 임팩티드 정말 잡이 될 거로 예상되기 때문에 또 미국에서도 많은 대학에서 이런 것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프로그램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학생들이 여기에 관심을 가져주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고요. 그 외에 뭐 전통적으로 뭐 생물이라든지 화학이라든지 뭐 공학, 뭐 지리정보 시스템 이런 것들은 뭐 전통적으로 좀 파퓰러 하고요. 최근에 들어서 이제 멀티미디어 인터랙티브 테크놀로지가 이제 게임 제작하는 겁니다. 예, 게임 제작하는 건데 추후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시애틀 쪽이 아주 게임으로 유명한 미국에서 10대 게임 전문 대학으로 알려지는 대학이 DGPA라는 대학이 있습니다. 예. 저희가 그 대학이랑 저희가 이제 그 쉽게 말해서 뭐 학위를 같이 주는 그런 프로그램 이번에 계약을 해서 저희 학교의 그 컴퓨터 사이언스를 통해서 컴퓨터 과학이라고 맨 마지막에 나와 있죠. 저거를 공부하고 나면은 바로 DGPN의 게임 디자인 앤 디벨롭먼트 게임 개발학과에 입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맨 처음부터 입학하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 외에는 뭐 저기 게임 앱 웹 개발 있지 않습니까? 예. 뭐 그것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유명하고요. 디지털 비디오도 좋습니다. 그리고 한국 학생들이 많이 좀 이렇게 생각을 안 해본 것 중에서 이제 미국에서 직업을 갖기도 좋고 혹은 한국에 돌아와서도 상당히 유망한 그 직업이 저는 이제 경찰 보안 쪽. 아, 경찰 보안. 예, 경찰 보안 쪽인데 저희가 이제 이제 뭐 FBI라든지 경찰도 훈련하는 아카데미가 있어요. 그래서 사이버 쪽으로 뭐 예를 들어서 사이버 범죄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굉장히 유명하다고 볼 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파이어 사이언스라고 해서 한국으로 이제 소방 방지학과 같아요. 대학 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이런 것도 역시 좋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그 테크놀로지라고 해서 불을 끄는 그러니까 소방 공학이 있고 또 행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 본인이 이제 관심 있는 쪽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복지 쪽은 휴먼 서비스들은 굉장히 뭐 과거서부터 이제 여학생들이 많이 선호했고 특이한 게 파크 레인저 로 인포스먼트 어카데미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산림 경비인데요. 우리 뭐 미국 미드 드라마 같은 거 보시면은 공원 같은 데서 보안관 모자 쓰고 보안관 배지 달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 이런 사람이 산림 감시원입니다. 이 산림 감시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아직도 뭐 대학에서 이런 걸 가르치지도 않고 아마 뭐 산림청이라든지 이런데 이런 것도 전공한 사람들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걸 전공을 하면은 국내에 들어와서 산림청이라든지 국립공원이라든지 우리 한국이 산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후에 뭐 사이컬러지, 소시올러지는 아까 말씀드린 임팩티드 메이저입니다. 굉장히 인기 있는 학과입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개설 프로그램들을 좀 약간 개설 프로는 간추려서, 아까 말씀드린 예. 것처럼 이제 프로그램 말씀드렸는데 토플 점수가 61점, IBT 61점이 되는 학생은 바로 전공으로 들어갑니다. 물론 들어간다고 해서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고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수업을 참가했을 때 이제 교수가 판단했을 때 토플 점수가 되는데도 좀 공부하는데 이 학생이 어려워한다라고 생각되면은 그러니까 네. 그 영어 능력에 좀 의구심을 갖게 되는 경우에는 다시 어학 코스로 돌려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사실 그 61점을 해가지고 미국 그 대학 수업을 줄 수 있는가? 못 따라가죠. 예. 예, 그게 어렵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학원이 너무 잘 가르치잖아요. 예, 맞습니다. 너무 잘 가르쳐서 실력에 비해서 점수가 너무 잘 나와서. 그래서 원래 토플을 이제 맨 처음에 시험을 디자인한 회사에서는 이 토플을 자기네들 만들 때 61점만 맞으면은 미국 대학 수업을 충분히 따라갈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해서 이제 그렇게 디자인을 했는데 단 이 토플을 갖다 학원에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가지고 시험을 잘 보게 될 거라는 건 예상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보통 이제 미국에서 시험 공부를 안 하고 그냥 딱 봐서 내 실력이 이 정도 되는구나라고 아는 시험이 대표적인 게 우리가 아시다시피 IQ 테스트. IQ 테스트 시험 보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그냥 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SAT하고 이 토플입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그런 시험들조차도 이제 다른 나라에서는 공부를 해서 성적이 잘 나오니까 현실적으로 그 점수하고 그 수업을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역량이 안 맞아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61점이 되면 이제 전공을 들어가지만 전공에 들어가더라도 좀 문제가 생기면 다시 어학과정을 올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점수가 없거나 혹은 원하는 학생들은 어학과정을 하는데 이 어학과정은 5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뭐 저희 학교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대학이 다 그런데요. 1, 2, 3, 레벨 1, 2, 3는 거의 그냥 ESL 수준입니다. 영어만 합니다. 그리고 학점을 따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4단계와 5단계는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지면서요. 여기서부터 이제 컬리지 브리지 코스로 해서 대학 전공으로 들어가는 전 단계니까 보통 4단계하고 5단계에서는 전공과 영어를 병행합니다. 물론 전공이라 하는 게 뭐 교양 같은 거 주로 먼저 하겠죠. 그렇죠. 쉬운 거, 기초 과목. 예. 미국 역사라든지 뭐 수학이라든지 이런 거 하게 되는데 이 전공을 그러면 얼마나 하느냐? ESL 레벨 1, 2, 3를 할 때는 18학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18학점 정도 시간을. 근데 이제 18학점을 못 하는 거죠. 학점을 못 따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레벨 4하고 5는 18학점을 하는데 18학점 중에서 13학점이 전공입니다. 전공을 미리 하는 거. 전공과 영어를 병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벌써 그 4단계 정도 올라가면은 학생들이 이제 영어를 하는 게 아니라 전공을 하면서 영어를 복용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왜 매우 중요하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영어를 오래 공부하는 건 좋은 겁니다. 좋은 건데 너무 거기서 이제 보통 한 단계가 1단계가 한 학기 3개월이니까 이게 뭐 맨 처음에 가서 시험 봤는데 그 2단계에 배정되면은 이게 한 1년하고도 한 3개월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장기간 하다 보면 학생들이 지칩니다. 또 디프레스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뭐 자기 같이 온 친구들은 뭐 전공을 들어가는데 나는 또 뭐 영어만 있고 좋은 거지만 여하튼 간에 이제 그런 데서 좀 디프레스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전공과 병행할 수 있게끔 레벨 4하고 레벨 5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보통 토플 점수가 45점부터 51점까지는 레벨 4에 들어가고요. 52점부터 60점까지는 레벨 5에 들어갑니다. 다른 대학은 물론 저희 학교처럼 하는 학교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2년제 대학에서는 그냥 61점을 기준으로 해서 60점이 되면은 전공, 안 되면 영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좀 이제 이렇게 오해하시지 않아야 될 부분 뭐냐면은 그러면 얘가 예를 들어서 55점이면 5단계 그 레벨 5 간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52점이니까 거의 현재 가서 영어 시험을 봐도 그 당연히 5단계 내가 배정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토플을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그 점수가 나오는 거지만은 현지에서 대학에서 제공하는 그 레벨 테스트, 그 플레이스먼트 테스트를 하시면은 그게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레벨 2나 잘해봤자 3 정도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만큼 내가 가지고 있는 토플 점수를 활용하게끔 해준다는 거죠. 예. 예. 그리고 그 외에 이제 4년제 대학 과정 편입. 4년제 대학으로 이제 편입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 2년제 대학은 뭐 한국도 비슷하지만 되게 그 프로그램이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는 Vocational Technical 프로그램을 가지고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차 정비라든지 뭐 조리라든지 뭐 수제 맥주라든지 이렇게 기술을 배우고 또 자격증 같은 걸 따가지고 바로 취업을 하고자 원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공부를 뭐 잘하셔도 내가 공부 쪽으로는 뭐 탤런트가 없다거나 취미가 없다거나 계속 가지 않고 나는 이런 뭐 테크니컬한 쪽으로 가겠다는 분들 많이 있거든요, 요즘은요. 그런 게 하나 있고 또 하나의 프로그램은 이제 어떤 이유로든 간에 맨 처음부터 4년제 대학을 못 가시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학업적 역량이라든지 뭐 금전적인 문제나 무슨 문제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이 2년제 대학에서 1학년, 2학년, 왜냐면 미국의 대학이라기 거의 1, 2학년은 교양을 하니까 그렇죠. 교양을 갖다가 이제 2년제 대학에서 1, 2학년 하고 나머지 3학년, 3, 4학년을 4년제 대학으로 편입을 하는 일명 그 University Transfer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학교를 2년제 대학을 나오면 4년제 대학, 미국의 어느, 이분 뭐 한국에 있는 대학도 다 3학년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갈 수가 있지만은 각 대학마다 어느 특정한 대학이랑 이제 계약을 하거든요. 우리 학교에서 이렇게 우리 학교에서 1, 2학년을 마치면 당신네들 학교에 3학년으로 받아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뭐가 다르냐면은 계약이 안 돼 있는 불특정 다수의 대학들은 갈 때 그 대학의 입학 사정 또 법칙들이 규칙들이 다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그 대학의 입학 사정에 따라 가지만은 저희랑 계약이 있는 대학은 입학 사정을 아주 간단하게 만들어 가지고 저희 대학에서 1, 2학년 동안 받은 점수 GPA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GPA만 보고 무조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심플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떤 대학들이 저희랑 계약이 되어 있는지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예, 이건 말씀드린 예. 내용입니다. 예, 레벨 1, 2, 3 예. 말씀드렸고 레벨 4, 5는 우리가 브리지 레벨이라고 그러는데 영어와 전공을 병행한다. 그러면 61점이 돼서 예. 바로 전공을 하실 때는 몇 학점을 공부를 해야 되냐? 한 학기에
15학점 정도를 공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영어하고 전공을 병행하는 데서는 몇 학점을 이수하냐면 13학점을 이수하잖아요. 차이가 없어요. 2학점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브리지 레벨, 다시 말해서 뭐 레벨 3니까 레벨 4라고 말씀드리면은 4단계부터는 전공으로 들어갔다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예. 자, 인기 있는 예, 전공. 이제 임팩티드 메이저인데 선박 제조 수리가 아주 독보적으로 있습니다. 보통 2년제 대학은 제가 볼 때는 한 99%의 학과는 거의 동일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한 1% 정도가 너는 있고 나는 없고 이런 좀 특이한 학과들이 있는데 저희는 선박 제조 수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제 맥주 제조학과 있습니다. 이 자동차 정비는 뭐다 있는 건 아니지만 있는 학과들이 제법 있고요. 외식 조리, 예, 제과 제빵 이런 것도 많이 없습니다. 뭐 다 없다는 건 아니고요. 그 외에 뭐 소방학 같은 것도 이제 흔치 않은 학과고요. 뭐 간호 같은 게 매우 중요한데 이제 간호학과가 보통 이제 4년제 대학에서는 이게 워낙 파퓰러한 학과다 보니까 미국 국내 학생 위주로 받고 미국 국내 학생 중에서도 경쟁이 심해요. 그 중에서도 또 떨어지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통 그 외국 학생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2년제 대학교에서는 받느냐? 저희도 어렵습니다. 그 저희뿐만 아니라 거의 어려운데요. 이제 너싱 말고 프리 너싱이라고 있습니다. 너싱으로 가기 전 단계인데 그거는 좀 티오가 납니다. 그래서 외국 학생들이 뭐 이제 메디컬 쪽으로 하고 싶고 간호 쪽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프리 너싱을 통해서 이제 너싱을 저희 학교 너싱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 RN이라고 하잖아요. 레지스트 너싱이라고 하는데 그 간호사 자격증을 따고 바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더 공부하고자 또 4년제 대학으로 가서 뭐 석사까지도 할 수 있겠죠. 예? 예, 그리고 헬스 앤 피트 테크니션, 헬스 관리 전문가. 이것도 2년제 과정이 있고요. 학위 과정이 있고요. 상당히 유망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운동과학 같은 거 많이 관심 갖고 또 드라마인데 이제 연기 전공이래 가지고 영어로 연기를 하셔야 되니까 좀 어려운 건 있지만 하지만 뭐 지금 이제 한국 배우들이 이제 글로벌하게 좀 진출을 하려고 해도 사실 그 영어로 뭐 그분들을 표현하면 대사 때리기가 좀 어려워서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또 영화 쪽에 연기 쪽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제 글로벌한 어떤 그런 액터 액트리스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영어로 연기를 전공하는 것도 굉장히 그 의미 있고 미래를 위해서 좋은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수의 보조는 올해까지는 올 가을까지는 아직까지 외국 학생이 오픈돼 있지 않습니다. 워낙 그 이제 지원자가 많아서요. 하지만 내년에는 일부 TO가 날 거로 예상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다 집어넣고요. 그러니까 멀티미디어 게임 제작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이게 게임 제작 관심 있는 학생들이 많아요. 국내에 보니까 대학교하고 뭐 직업 전문 학교라든지 뭐 학원 이제 다 합치니까 거의 뭐 한 250개 그 이제 교육기관에서 이걸 가르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사실 이제 게임 제작으로 뭐 전공을 하신 분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뭐 거기 계신 학생들이나 제가 듣기로는 뭐 교수님들 얘기로는 조금 뭐 학생들이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뭐 게임을 제작하거나 이러기엔 좀 어려운 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좀 미국에 가서 이제 공부를 하고 싶은데 이게 불행하게도 미국에서 게임 제작학과로 유명한 대학 탑 20을 들려고 하면 다 명문대입니다. 명문대라는 게 뭐냐면 이제 학비도 너무 비싸고요. 들어가려면 뭐 토플 IBT를 뭐 88점, 90을 요구하니까 물론 우리 학생들이 뭐 뛰어난 학생들 많이 있지만은 이제 그렇지 못한 학생이면서 자기가 이런 쪽에 탤런트가 있는 학생들이 갈 만한 데가 마땅치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뭐 저희 대학도 좋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디지펜 같은 데가 이제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근데 맨 처음에 이제 들어가기 좀 어렵다 보니까 저희랑 이번에 그 파트너십을 맺어가지고 저희 학교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루트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걸 잘 활용하시면은 학생들이 아주 괄목할 만한 어떤 성적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이거 전공들은 이제 전공이 좀 많아서 저희가 이제 그 쭉쭉쭉 조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제가 뭐 핵심만 올려놓은 건데 입장 대충 보시고 나 저거 좀 관심 있다, 좀 자세하게 좀 디테일하게 알고 싶다 그러면은 우리 뭐 원장님한테 연락하시면 뭐 자세하게 연락하시면 전달해드리면 되죠. 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맥주 제조도 있고요, 자동차 공학 수료증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그 중에 일부만 올려놓은 겁니다. 120개 정도 됩니다. 이쪽이 이제 주로 이제 보케이셔널 프로그램들. 그렇죠. 뭐 취업이 잘 되고 왜냐면 학생들이 맨 처음에는 자기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하러 오지만 좀 한 학기 정도 지나면 선생님 뭐 뭘 하면은 좀 뭐 취업비도 잘 받고 좀 체류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여쭤보는 학생들이 많아요. 잠시만요. 저희가 이게 잠깐 파워포인트가 잠깐 꺼졌네요. 잠깐 에러가 나버렸습니다. 에러가 났는데 바로 다시 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이 그래서 뭐 나올 때까지 말씀드리면은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해서 뭐 학위를 받고 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요즘 학생들이 학부모님들은 공부를 하고 나서 이제 취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
예. 뭐 가급적이면 가능하다면 미국에서 좀뭐 장기든 단기든 취업 경력을 좀 쌓고 싶은 분이 많으시거든요. 예. 이제 그러면서 본다 그러면은 취업이 뭐 다 잘 되지만 더 그 가성비가 좋은 취업이 잘 되는 학과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학과에 대한 질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예. 그러면은 그 2년제를 나와도 네. 그 취업 비자가 나오나요? 아, 졸업하고 나서. 2년제도 4년제도 이제 중요한 건 예, 아니고요. 예. 보통 이제 미국에서 이제 예. 취업 쪽으로 보케이셔널 이제 취업 쪽인데요. 취업 쪽으로 예. 가려는 학생들이 이제 2년제 과정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어떤 뭐 이제 4년제 과정 같은 건 이제 애캐데믹 하잖아요. 이제 기술적인 것보다는 행정 쪽, 예. 사무 쪽으로 이제 많이 가고 뭐 대학원 가는 학생들 이제 연구 쪽, 뭐 교수 쪽으로 이렇게 많이 가는데 예, 어느 뭐 2년제가 나와서 4년제 간 것보다는 예를 들어 취업 비자를 받기 뭐 불편하지 않느냐, 예. 좀 어렵지 않느냐 상대적으로 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직종이 달라지는 거죠, 직종이. 예, 예. 그럼 4년제는 이제 4년제에 맞는 그렇죠. 그런 직종에 직업에 종사하는 가는 거고 거고. 2년제는 2년제죠. 왜냐면 예. 자동차 정비가 4년제는 없어요. 가고 그렇죠, 싶어도 그렇죠. 뭐 빌 게이츠가 하고 싶어도 아무리 예. 똑똑한 사람이 없어서 못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리고 조리 같은 것도 물론 4년제가 있습니다. 뭐 UC 데이비 같은 경우는 조리가 있지만 대부분 실용 조리 같은 건 2년제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2년제에만 있는 학과가 있는 거고 4년제에 있는 학과가 있는 겁니다. 예. 예. 자, 그렇다면 예. 이제 편입이 보장되는 학교들이 있다고 제가 예, 이제 매우 들었습니다. 중요한데요. 이제 예. 편입인데, 예. 예, 그 뭐 요거는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뒷장으로 좀 넘겨보시죠. 약간만. 예. 요 다음 장. 예, 예. TAG 요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년제 대학을 나와서 4년제 대학 어느 전 세계 베이지컬리 4년제 어느 대학이든 일단 미국에 한정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미국 내 4년제 대학 어느 학교든 다 3학년으로 어플라이하고 갈 수 있습니다. 예. 물론 이제 갈 때는 그 학교에서 입학 사정 조건이 있겠죠. 음. 예, 뭐 하버드도 갈 수는 있지만 원칙적으로 뭐 하버드 들어가려면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입학 사정이 조건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 학교랑 4년제 대학이랑 이 계약을 맺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계약의 이름이 TAG입니다. 저기 보면은 TAG에 가입된 대학들이잖아요. 이 TAG의 뭐의 약자냐면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 계약서의 이름이 제일 중요한데 Transfer Admission Guarantee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Transfer Admission은 뭐냐면 편입 개런티 보장 프로그램인 거죠. 한국말로 옮기면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마지막 G, 개런티라는 겁니다. 이 개런티라는 게 보장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법률적 용어입니다. 이게 리걸 터미에서요. 사실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법률적으로 뭐 사인하고 무슨 얘기를 하는 거 아주 싫어합니다. 책임져야 되고 소송도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계약서 이름이 트랜스퍼 어드미션 개런티라는 걸 보면은 말 그래도 개런티 보장해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저희랑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대학 리스트가 나와 있는데 유니버스 워싱턴 상당히 그 뭐 명문 중에 명문이고요. 시애틀 쪽에서 뭐 몇 년 살다 보면은 그래도 맨 처음에 가서 미국에 정착한 대라고 거기가 또 고향 같기도 하고 그래서 학생들의 대부분 시애틀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시애틀 주변의 대학을 가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시애틀에 뭐 공립학교 6개밖에 없다 보니까 그 중에서 과연 독보적이고 미 전국에서도 유명한 대학이 바로 유니버스 워싱턴입니다. 캠퍼스가 3개가 있는데요. 저희 메인 캠퍼스가 시애틀입니다. 다른 대학들은 시애틀하고는 계약이 안 되는 대학들이 좀 많은데 저희는 이제 시애틀로 되어 있고요. 뭐 UC 계열도 있고요. 뭐 UC 계열이 이제 11개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대학은 대학원 대학이니까 빼고 학부가 있는 대학이 10개인데 10개 다 있는 거는 아니고요. 예, 그 중에 이제 몇 개하고 돼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는 뭐 어리건이지 뭐 네브라스카 다 중요한데 또 인디애나폴리스 대학도 좋아하시고 또 캘리포니아 스테이트, 칼스테이트죠. 칼스테이트가 23개 캠퍼스인데 저희는 지금 산버나디노 캠퍼스하고 맨 마지막에 샌프란시스코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또 샌프란시스코 스테이트 유니버시티도 칼스테이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왜냐면 이 그 2개 대학에 제가 다 입학처에 근무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잘 알고 있고요. 제가 이제 계약을 맺은 건데요. 네, 산버나디노는 제가 이제 이 학교 오기 전에 맺어져 있었고 샌프란시스코 질 때는 최근에 맺었습니다. 네, 그 외에 뭐 이제 여기 쭉 보시면은 뭐 다른 대학들도 있는데 이게 학교들마다 다 이렇게 어느 4년제 대학이랑 2년제 대학이 TAG 계약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어느 대학이 돼 있냐 보면은 당연히 기준은 미국의 학생들이 좋아하는 대학으로 돼 있어요. 근데 미국의 학생이 좋아하는 대학이라는 거는 되게 학비도 싸고 취업도 잘 되고 거기서 생활하기에 좀 리빙 코스트가 낮은데 이런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대학을 미국에 되게 워낙 많은데다가
한국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이런 대학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한국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은 들어본 적이 없는 대학은 일단 인정을 하지 않으세요, 잘. 근데 사실 저기 나와 있는 대학들이 좋은 대학이고 미국에 대해서 선택이 되지만은 우리 또 다른 외국 학생들, 특히 한국 그 학생 학부모님한테는 별로 감흥이 없을 수도 있는 대학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뭐 뉴욕 주립대라든지 뭐 하스피탈리티 같으면 이제 네바다 주립대, 예. 그다음 뭐 UC, 칼스테이트, 그다음 워싱턴 주립대, 뭐 위스콘신 주립대 주로 이런 데를 많이 하시고 물론 에머리 뭐존 홉킨스라든지 뭐 퍼듀라든지 이런 데도 당연히 좋아하시고요. 이제 그런 대학들하고도 저희가 이제 그 계약을 계속 이 계약을 확장하기 위해서 오른쪽에 이제 계약 체결이 진행 중인 대학입니다. 진행 중인 대학들 그런 대학들이 많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그런 대학들과 저희가 2+2 계약을 맺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대학 갈 때는 GPA만 본다고 그랬잖아요. 저희 학교 2학년 동안의 GPA. 그럼 GPA가 도대체 얼마 정도면 될 수 있냐? 학부모들이 야, 4.0 만점에 거의 만점이 돼야지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만점을 무슨 수로 하겠습니까? 야, 그것도 물론 뭐 불가능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샌프란시스코 주립대학교 칼스테이트 23개 캠퍼스 중에서 랭크 3입니다. 전 미국에서는 한 230위 안에 드는 걸로 알고 있고요. 비즈니스라든지 에듀케이션은 미국에서 탑 10 안에 들어갑니다. 영어라든지 방송 같은 것도 탑 10 안에 들어가는데 제가 그 지난달에 이제 계약을 최종적으로 체결했는데 2.0이면 받겠다고 그럽니다. 2.0이면 뭐 거의 뭐 빵꾸만 안 내면 50점이니까요. 예. 그거는 그냥 출석 열심히 하시고 예. 열심히 나름대로 하시면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점수입니다. 물론 뭐 다른 데 한번 볼까요? 그럼 이제 뭐 뉴욕 주립대다 예를 들어서 그럼 보통 뭐 한 2.5부터 받고요. 워싱턴 주립대 같은 경우도 3.0 정도면 다 받습니다. 제일 높은 데가 제가 보니까 뭐 다른 학교도 그렇고 그 UC 얼바인이더라고요. UC 얼바인이 굉장히 랭크가 높아졌습니다. 미국에서도 한 40위 많이 안에 올랐죠. 드는데, 예. 그런데 거기가 3.8이더라고요. 3.8을 그게 제일 높았습니다. 이분 존 홉킨스도 3.5였어요.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제가 볼 때는 뭐 2.0도 가지만 그래도 한 2.5에서 3.0 사이면 웬만큼 그런데 명망 있는 대학에 다 갈 수 있지 않을까. 예, 제 생각은 이렇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 아까 샌프란시스코 대학교 같은 경우에 2.0이라 해서 이 여기 있는 대학교의 모든 학과를 다 그걸로 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 점수는 제너럴한 학과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임팩티드 메이저라고 있잖아요. 잘 나가는 거. 예. 잘 나가는 학과는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심리라든지 컴퓨터 사이언스, 예, 컴퓨터 사이언스라든지 아니면 영문과. 예. 영문과에서 2.0이 가겠습니까? 비즈니스도 좀 힘들고. 비즈니스만 하더라도 좀 괜찮습니다. 그래요? 예, 괜찮은데요. 예, 그런 이제 사회복지 이런 게 속칭 말하는 파퓰러한 잘 나가는 학과들이거든요. 이제 이런 데를 갈 때는 또 기준이 좀 다릅니다. 그 학과에서 그 단과 대학에서 요구하는 또 기준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모든 거 다는 아니지만 그냥 일반적인 학과를 갈 때는 그 GPA를 기준으로 해서 갈 수 있다. only GPA만 본다. 이게 매우 중요한 거죠. 만약 이 TAG에 가입이 안 된 대학에 갔을 때는 뭐 GPA도 보고 또 뭐 에세이를 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걸 요구할 수도 있어요. 그건 모를 일이죠. 근데 사전에 이 대학이랑 우리가 가리키는 것들 이런 과목들이니까 이런 과목들을 다 받으면 니네 학교에서 몇 점이면 들어갈 수 있냐 이렇게 미리 다 내고가 된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결정된 거기 때문에 이 TAG에 어떤 대학들이 가입됐는가 내가 관심 있는 대학들이 과연 가입되어 있는 이런 TAG를 가지고 있는 학교를 선택하는 것이 학생들한테 매우 현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이 학교들 중에서 그 학생들이 제일 이제 좋아하는 게 이제 유덥 시애틀이거든요. 예, 유덥스를 아무래도 타코마 이런 데도 좋지만 근데 메인 캠퍼스를 이제 서로들 많이 하시고 유덥 시애틀을 가려면 거기는 한 몇 점 정도 보통 요구? 일단 에버리 3점 정도는 이제 들어갈 수 있고요. 네. 물론 여기 뭐 이제 간호대학이라든지 이런 간호대학 같은 경우는 미 전국에서 넘버원입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더 높아야 되고요. 또 선수 과목을 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요번에 한 학생이 그 이쪽으로 넘어가는데 이 학생이 지금 메커트로닉스가 이제 과거에는 이제 미케니컬 엔지니어하고 일렉트로닉 전자공학하고 기계공학 있잖아요. 이 두 개가 이제 융합으로 합친 게 이제 메카트로닉스입니다. 메카트로닉스하고 이제 그 로보틱스가 있습니다. 로봇공학 이 합쳐진 과가 있는데 거기 그 한국인 교수도 한 분 계십니다. 무슨 재공 교수님인가 그러신데 하여튼 거기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학과입니다. 거기 같은 경우에 보면 이제 뭐 그렇게 임팩티드 메이저 같은 경우에는 뭐 선수 과목으로 뭐 화학이라든지 뭐 물리라든지 또 뭐 수학 같은 것도 미리 들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2년대를 가면은 물어봅니다 학생한테. 너 2년만 공부하고 어떤 자격증 같은 걸 따가지고 바로 취업을 가고 싶냐 아니면 4년 대학을 편입하고 싶냐 물어봐요.
그걸 결정하면 그거에 따라서 완전 코스가 다릅니다. 그렇죠. 예, 보통 이제 바로 2년만 졸업하면은 시메스터진 학교에서는 60학점 하지만은 쿼러제에서는 한 100학점에서 90학점 하거든요. 근데 이제 4년제로 편입한다 그러면 이게 한 120학점에서 130학점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4년제 가겠다 그러면 4년제 중에서도 어디를 가고 싶는지 물론 나중에 바뀔 수도 있겠지만은 어디를 가고 싶냐고 물어봤을 때 어디를 가고 싶다 그러면 그 대학에서 요구하는 리퀘어먼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도 듣게 합니다. 예. 그럼 이게 135학점, 140학점이 될 수 있어요.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걸 학교의 어드바이저, 그 입학 진학 3당자랑 상담을 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아무거나 들었다가 나중에 뭐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서 나는 뭐 편입하려 이러면은 다시 뒤로 빠꾸해 가거나 혹은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수업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자기가 진로가 어떤지를 상담하는 사람이랑 얘기를 해서 그러면 이제 진학 상담 직원이 예를 들어서 우리 2년제니까 6학기잖아요. 물론 여름 학기까지 하면 8학기까지도 할 수 있죠. 6학기를 기준해서 첫째 학기는 이러이러한 과목을 들어라. 둘째 학기 이러는 다 짜집니다. 그거대로만 하면 최단으로 가장 빨리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갈 수가 있습니다. 예. 보통 이제 이런 걸 이제 선수 과목, 한국말로 선수 과목하고 예. 이제 미국말로 프리리퀴짓이라고 하는데 그걸 잘 상담 카운셀러 선생님들과 그렇습니다. 상담을 해야지 하고 자세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요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게 진짜 중요한데 이제 고등학교 복합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을 약간 이해하시면요. 아마 어디서 들어보지 못하셨을 텐데 보통 미국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인근 커뮤니티 컬리지 같은 데 가서 이제 대학 수업을 듣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그걸 AP 클래스라고 그러죠. 그래서 대학 수업을 들어서 다시 말해서 고등학교 진학했을 때 좀 수업을 적게 해서 빨리 조기 졸업을 하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런 프로그램을 미국에서 러닝 스타트, 러닝 뛴다는 거고 스타트라는 게 시작하는 거거든요. 러닝 스타트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당연히 미국의 현재 고등학교 재학 중인 학생이 해당되죠. 그런데 고등학교를 안 다니는 학생이 있습니다. 어떤 이유든 간에 뭐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어떤 사정이 있어서 이제 안 다니는 학생이 있어요. 그 안 다니는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다시 돌아와서 하기는 어려울 수가 있어요. 뭐 나이가 많이 먹고 또 한국은 이제 만학도라고 해서 뭐 60, 50이 되셔도 고등학교 얼마든지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미국은 일정한 나이가 되면 고등학교를 다니지 못합니다. 스테이 못합니다. 그러면 이제 나이가 그렇게 차가지고 나 고등학교를 다니다 말았는데 혹은 안 갔는데 좀 공부를 좀 해야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고등학교로 돌아가면은 고등학교 나이가 많다고 안 받아주잖아요. 대학을 가면은 또 뭐라고 합니까? 고등학교 졸업장 가져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난감한 유치의 그 시츄에이션에 놓이는 학생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이런 학생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만든 프로그램이 바로 고등학교, 대학교 복합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은 우리 애가 지금 고등학교도 지금 뭐 고등학교 1학년, 1학년, 혹은 1학년 맞춰서 아직 뭐 대학교 수업하기도 좀 그런데 한술 더 떠서 고등학교 수업까지만 이렇게 동시에 하면은 이게 얼마나 공부를 잘해야 되고 난이도가 높겠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이 프로그램은 말씀드린 것처럼 영재분들을 위해서 만든 프로그램이 아니고 어떤 사정으로 고등학교를 끝내지 못한 학생들을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난이도가 높지 않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고등학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등학교 과정을 공부를 하고 대학교를 하는 것이냐 아니면 대학교를 하고 고등학교를 하는 것이냐가 아니라 고등학교, 대학교를 동시에 하는 겁니다. 동시에 하는데 정확히 고등학교를 하는 게 아니고 대학교 과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과정하고 대학교 과정하고 서로 중복되는 게 서로 녹아들어져 있는 겁니다. 단 고등학교에는 있지만 대학교는 없는 과목들이 있어요. 체육이나 미술이나 뭐 진로 상담 이런 건 없잖아요. 이런 거는 더 들어줘야 되는데 그럼 얼마만큼 들어야 되느냐? 추가로 얼마만큼 더 들어야 되냐는 내가 고등학교를 여기서 1학기를 마쳤는지 1학년을 마쳤는지 2학년을 마쳤는지 최종적으로 마친 거에 트랜스크립트 다시 말해 성적표를 봐야지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뭐를 들었는지 뭐를 안 들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는 그냥 중학교 졸업하고 하나도 안 들었다. 하나도 안 들면 얼마나 들어야 되냐고 물어본다면은 그것도 뭐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은 대략적으로 한 6과목 정도 들으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6과목이면 6학기를 기준으로 하면은 한 학기에 한 과목씩만 더 들으면 된다는 거죠. 아니면 어떤 학생들은 고등학교 과정을 먼저 다 듣고 대학 과정 듣는 학생도 있고요. 어떤 학생은 대학 과정 듣고 고등학교 과정 나중에 듣는 학생도 있고 같이 듣는 학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같이 들으면 가장 시간이 세이브 되겠죠. 하지만 좀 어렵다. 내가 지금 좀 이렇게 나눠서 해야겠다 싶으면은 한 학기 정도는 혹은 2학기 정도 더 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요. 이것도 뭐 대신에 이제 성적은 약간 자격입니다. 보네요. 성적은 약간 보니까 성적이 너무나 약간을 보지만 근데 여기 지금 가보면은 만 16세인데 아까
그 와싱턴주에 있는 19개 대학이 이 프로그램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근데 19개 대학이 다 만 16세가 아닙니다. 상당히 많은 대학은 만 17세입니다. 그러니까 만 16세로 하는 학교가 이제 저희 학교가 몇 개 안 되는데 이게 원래 오리지널리 그 와싱턴주 교육부에서 만들 때는 만 16세였어요. 근데 이제 몇몇 대학들이 16세 오니까 너무 어린 것 같다. 조금 그래도 한국으로 치면 대학교 1학년,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미국으로 치면 이제 10학년을 마치는 거죠. 한국으로 치면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정도 마친 학생을 데려오기 좋지 않을까 해서 이제 17세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성적도 원래는 없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근데 이제 이게 너무 좀 성적이 안 되는 학생은 어렵지 않는가. 그래서 아마 학교마다 기준을 4.0 만점에 2.75 B 학점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거는 이제 뭐 성적이 뭐 exactly 그러면은 뭐 2.75면 2.73이면 안 되느냐. 뭐 거기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또 학교들마다 다르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또 성적이 한국에서는 이제 뭐 성적으로 이제 성적표에 들어가는 있지만 미국에서는 성적표를 이제 이베이션 할 때 고려치 않는 과목도 있습니다. 뭐 체육이라든지 왜냐면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갈 때 모든 그 고등학교에서 이수한 성적을 다 받아들이는 건 아니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대학교 들어가는 성적이 또 있거든요. 리퀘어먼트이 따로 있는데 그래서 뭐 여기서 뭐 요즘 하는지 모르겠지만 뭐 한문을 한다든지 뭐 국사라든지 이렇게 미국 고등학교 커리큘럼에 없는 것들은 또 이렇게 제외하고 이밸루에이션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했을 때 또 성적이 또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거기에 이제 기술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우리 원장님 일단 성적표를 보내주시면 도움을 받는 게 저희가 가장 적합합니다. 한번 확인해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이렇게 진행. 이렇게 지금 진행. 기숙사가 사실 미국에 이제 커뮤니티 칼리지에 기숙사 있는 경우가 정말 드물거든요. 드물죠. 드물죠. 이렇게 기숙사 있습니다. 기숙사가 저기 있고 당연히 학교 캠퍼스 내에 있기 때문에 기숙사에서 뭐 5분 10분 거리에 웬만한 강의실까지 다 액세스하고요. 저희가 특이한 거는 마치 그 고등학교 보딩스쿨처럼 기숙사에 사감이 있어요. 사감까지. 사감이 설치해가지고 저희 직원이 기숙사에서 24시간 360일 상시 대기합니다. 이제 학생들이 맨 처음에 좋아하지는 않겠죠. 뭐 아무래도 파티하거나 자기들끼리 놀기 좀 불편하겠죠. 그래서 뭐 월 수준도 이제 530불인데 아마 내년에 조금 오르겠죠. 그래서 550불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거는 식비는 이제 빠져 있는 거. 식비는 빠져 있고 식사 해 먹을 수 있죠. 보시다시피 뭐 완전 아파트입니다. 풀리 퍼니시드입니다. 뭐 냉장고 부착해서 모든 게 다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얼마든지 바로 해 먹으면 되고 저렇게 아파트식으로 뭐 돼 있습니다. 좋네요. 방도 뭐 괜찮고요. 이거는 홈스테이. 홈스테이도 가능합니다. 홈스테이도 다른 건 이겁니다. 홈스테이가 이제 식사를 포함 안 하면 650불. 식사를 포함 안 하면 450불에서 550불, 식사 포함하면 650, 750불인데 다른데 이제 학생들이 뭐 맨 처음에 뭐 이제 기숙사에서 한두 학기 있다 보면은 좀 미국 가정에 나가서 미국 가정이랑 같이 살면서 좀 미국 문화를 좀 이렇게 배우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랬을 때 거의 다른 학교들은 그냥 그 사무실에 가서 그러니까 학교 사무실 가서 동네 아저씨 아줌마들이 놓고 간 그 자기 집 소개 이런 걸 보고 이제 전화해서 하거나 혹은 자기 친구들을 통해서 하거나 혹은 어떤 또 업체에서는 뭐 일정한 돈을 주면은 홈스테이를 찾아주는 업체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갔을 경우 문제가 뭐냐면은 홈스테이 가정과 어떤 이유로 해서 분쟁이 생겼을 때 본인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 거죠. 근데 본인 스스로 해결하기가 사실은 어렵지 않습니까? 문화적인 갭도 있고 또 영어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저희가 학교 인근의 홈스테이 패밀리들을 직접 개발을 해서 저희가 그 가정이랑 직접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그 리스트를 주고 학생들이 선택해서 가는 겁니다. 이게 뭐가 좋으냐면은 분쟁이 생기면 학생들은 관여할 필요가 없잖아요. 저희가 그 가정이랑 직접 하죠. 그리고 저희 학교랑 딱 그 아주 리걸하게 법적인 계약서가 맺어져 있기 때문에 그 가정도 아무래도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뭐 꼭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외국 학생 입장에서는 학부모 입장에서는 또 우리 미국에는 특히 시애틀이라든지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는 그게 리버한 도시다 보니까 뭐 성소수자분들도 계시잖아요. 뭐 그런 분들이 사실 뭐 우리 다 이웃이고 아무 문제가 없는 거지만 또 우리 한국에 계신 분들은 약간 좀 그런 경우 걱정을 할 수도 걱정하시는 있죠.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에 이제 우리가 그 가정에 대해서 다 백그라운드 체크업 혹시 뭐 범죄 같은 게 연루된 적이 없었는지 어떤 불상사가 없었는지 이걸 백그라운드 체크업을 딱 하고 계약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그 양질의 홈스테이 가정을 제공할 수 있다라는 거 이게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격도 굉장히 쌉니다. 사실 가격이 시애틀 시내 가면 정말 비싸거든요. 다른데 조금 이제 시애틀 다운타운 쪽 내려가면은 보통 그냥 그 식사 포함 안에서 1,000불 정도 합니다. 그렇죠. 이런 기업들이 뭐 다 훌륭하게 있어 주셔가지고. 그래서 사실 MS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거기 위치해 갖고
컴퓨터 사이언스나 이쪽은 굉장히 그 아, 지역이 IT 쪽으로 유망한 뭐 지역이죠. 샌프란시스코하고 같이 수도하죠. 예. 이 학생은 이제 예, 이 학생과 열심히 같이 투플러스 잘했다고, 받았습니다. 해서 이제 예. 올려놨습니다. 예, 예. 자, 장점을 한번 이제 예. 마지막으로 요약해서 마지막으로 요약을 하면 예. 자, 뭐 미 연방정부 인가가 있냐 이걸 많이 여쭤보시니까 예. 당연히 있는 음. 퍼블릭 공립 주립대학이라는 거, 사립대학 아닙니다. 예. 한국 대학 학비 수준인 것 같아요. 거의 물론 예. 가성비를 본다면 더 될 수도 있습니다. 음. 또 명문 자매대학 3학년으로 편입 보장되는 프로그램도 있고 예, 생활비가 저렴하고 또 주변이 너무 좋습니다. 캠퍼스 내 아파트형 기숙사를 보유하고 있다. 한 200명 정도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재학 중에도 근로가 가능하다라는 거 예. 매우 중요해요. 물론 졸업하고 나면 합법적으로 하루에 8시간씩 주 40시간 풀타임으로서 1년간 일할 수 있는 노동 신분이 제공됩니다. 예. 일명 OPT, 예. Optional Practical Training이라는 프로그램인데 그건 누구한테도 다 해당되기 때문에 뭐 졸업 후에는 당연히 하지만 재학 중에도 가능하다는 것이고요. 당연히 뭐 외국인들이 많이 안 사는 도시래 가지고 영어를 배우기에는 최적의 환경과 장소가 아닌가 있습니다. 아, 예. 아유, 네, 참, 여러분들 예. 왼쪽에는 여러분들의 사진이 들어가면 딱 좋을 것 아, 같습니다. 예, 그러게요. 자, 지금까지 참 사실 좀 딱 한 시간 됐네요. 딱 한 아, 시간 그렇습니까? 됐는데, 예. 어떻게 이제 우리 김영 입학처장님과 예, 함께 이렇게 쭉 전반적인 학교 소개를 위주로 해서 말씀드렸는데, 사실 커뮤니티 칼리지가 학교마다 아주 뭐 사실 큰 차이가 있느냐, 그렇지는 않고, 조금의 차이가 있는데, 그 중에서 그 스카지밸리 컬리지의 장점들이 좀 있기 때문에 아까 7대 장점. 예, 예, 7대 장점. 제가 좀 한 가지 부연을 예, 말씀드리면은 지금 미국에서는 이제 보통 이제 우리 커뮤니티 컬처를 많이 그랬는데 커뮤니티란 말을 이제 빼고 많이 빼죠, 요새. 많이 예. 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뭐 4년제 대학은 뭐 US, USN 월드라든지 많은 그런 기관에서 랭크를 매기잖아요. 뭐 하버드가 예. 1위다, 예일이 2위다인데 2년제 대학은 랭크를 매기는 게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 물리적인 규모라든지 뭐 학비라든지 학생 수가 거의 대등소이하기 때문에 단 세 가지를 보셔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첫째는 로케이션,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 그렇죠. 뭐 환경도 조용하고 또 이웃들이 친절한지 환경도 중요하고 나중에 졸업하고 나서 취업 환경도 중요하죠. 그 다음에 또 날씨 같은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얼만큼 그 리버럴한 도시고 좀 이렇게 자유분방한 도시인지 여러 가지 이제 요소를 보고 부동산 그 집 구하듯이 예. 첫째는 예. 위치고요. 두 번째는 기숙사가 있냐 없냐 이거 매우 중요하죠. 세 번째는 외국 학생 숫자가 몇 명이냐. 한국 학생 입장에서는 한국 학생이 몇 명이냐.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그 외 나머지 기타 등등은 뭐 튜터링을 해주느냐, 뭐 거기 뭐 재학 중에 좀 일을 할 수 있느냐, 아니면 뭐 거기 뭐 그 국제적 교육처에 뭐 한국 직원이 좀 있어서 정말 어려울 때 나한테 좀 이렇게 어드바이스 해줄 사람이 한국말로 어드바이스 해줄 사람이 있느냐,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일단 가장 중요한 빅3는 그거 같아요, 제가. 예, 그렇습니다. 아유, 그런 면에서는 정말 스카지밸리 컬리지가 정말 좋은 학교 같습니다. 예, 뭐 제가 또 거기 있으니까 학생들 예. 뭐 당장 부모님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애가 가정이 아플 때 누가 타이너에다가 타다 줄 것인가. 그리고 내가 우리 애한테 뭐 카톡으로 한 2, 3일 연결이 안 됐어요. 연락이 안 됐을 때 내가 누구한테 그걸 부탁해서 우리 애 좀 가서 좀 봐달라 라고 할 수 있을까. 그게 이제 사실은 미국 직원들이 뭐 그렇게 무관심해서가 아니고요. 대부분 그 자기 라이벌리, 자기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걸 못 하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뭐 저는 뭐 거기 직원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뭐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뭐 속된 말로 말씀드리면은 또 학부모님들 그 마음 심정을 잘 이해하고 제가 지난 18년간 입학 정보를 해왔거든요. 그런 마음을 공감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런 면에서는 좀 이제 신경을 써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예. 자, 그래서 언제든지 문의는 저희 회원을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또 안내를 그럼요. 해드리고 기자 문제까지 다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시간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이 시청 많이 해주셨는데 감사드리고 다음엔 또 더 약간 더 깊은 정보로 우리 입학처장님 같이 뭐 두 번, 세 번 계속 하겠습니다. 한번 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